안녕하세요. 후회 없는입니다.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셨나요? 거울 속의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도 참 늙었네. 예전 같지 않아.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얼굴에 주름이 늘어나고 머리가 하얗게 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죠.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이 드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가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70대를 맞이해도 어떤 분은 건강하게 활기차게 사시는 반면 어떤 분은 병원을 전전하며 힘들게 지내시죠.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건강한 노화를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활기차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오래 사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노화를 위한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거창하거나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주변에 건강하게 사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배운 것들이에요.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 여러분도 분명히 더 건강하게, 더 활기차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마이너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움직임을 멈추지 마세요입니다. 나이 들면 쉬어야지 뭘 그렇게 움직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처럼 무리하게 일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완전히 움직임을 멈추는 것,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주변에 은퇴하신 후 집에만 계시다가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신 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퇴화합니다. 근육도 줄어들고 뼈도 약해지고 관절도 굳어지고 심폐기능도 떨어집니다. 마치 녹슨 기계처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계속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70대, 80대가 되어도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모두 꾸준히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매일 움직이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무리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움직이는 게 훨씬 좋아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건 걷기입니다.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돈도 안 들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하루 30분, 여유가 되면 1시간씩 걸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저녁 식사 후에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의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심장이 튼튼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뼈가 강해지고 근육이 유지되고 균형 감각이 좋아집니다. 게다가 기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들죠. 걸을 때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등을 곧게 펴고 시선은 앞을 보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걸으세요. 너무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어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속도면 적당합니다. 공원이나 산책로를 걷는 게 좋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걷는 게 마음 건강에도 좋거든요. 혼자 걷기 심심하시면 배우자나 친구와 함께 걸으세요. 이야기 나누면서 걸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건 근력 운동입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근력 운동을 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쉽게 피곤해지고 낙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근육을 유지하고 키워야 해요.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으로도 충분해요. 스쿼트를 해보세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만으로도 훌륭한 근력 운동이 됩니다. 하루에 10번씩 3세트만 해도 다리 근육이 유지됩니다. 벽 팔굽혀펴기도 좋아요. 벽에 손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건데 무릎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도 훌륭한 근력 운동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무릎이 안 좋으시면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 계단씩 오르면 됩니다.
세 번째로 추천하는 건 스트레칭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굳어집니다. 관절이 뻣뻣해지고 근육이 짧아지고 유연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매일 스트레칭을 해줘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자기 전에 10분, 이렇게 하루 2번만 스트레칭을 해도 몸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목, 어깨, 허리, 다리, 전신을 골고루 스트레칭해주세요. 통증이 있는 부위는 특히 신경 써서 풀어주고요. 요가나 태극권 같은 것도 좋습니다.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균형 감각도 기르고 유연성도 키울 수 있어요.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추천하는 건 일상 속 활동입니다. 굳이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일상생활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이 다 운동이 됩니다. 집안일을 하세요.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이런 활동들이 다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귀찮다고 하지 말고 내 건강을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원 가꾸기나 텃밭일도 훌륭한 활동입니다. 흙을 만지고 허리를 굽히고 펴고 물을 주고 이런 동작들이 전신 운동이 됩니다. 장을 보러 갈 때도 가능하면 걸어가세요. 가까운 거리는 차를 타지 말고 걸어 다니는 겁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도 좋은 활동이에요.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중요한 건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TV를 오래 보거나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움직여주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특히 처음 시작할 때는 천천히 조금씩 시작하세요. 몸이 아프거나 지병이 있으시면 의사와 상담해서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으세요. 무릎이 안 좋으면 수영이나 수중 걷기가 좋고 심장 질환이 있으면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운동 전에는 가볍게 준비 운동을 하고 운동 후에는 정리 운동을 하세요. 갑자기 무리하면 다칠 수 있으니까요. 움직임을 멈추지 마세요. 계속 움직이는 것, 이것이 건강한 노화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마이너스. 두 번째 방법은 영양을 제대로 챙기세요입니다. 나이가 들면 식욕이 떨어집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욱 그렇죠. 혼자 먹는데 뭘 거창하게 해먹어 하면서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큰 문제예요. 영양 상태가 나빠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빠지고 뼈가 약해지고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영양을 제대로 챙겨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규칙적으로 세 끼를 드세요. 아침, 점심, 저녁을 거르지 말고 규칙적으로 먹는 게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 적게 먹어야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보다는 잘 먹는 게 중요해요. 아침은 꼭 드세요. 아침을 거르면 하루 종일 기력이 없고 점심에 과식하게 됩니다. 간단하게라도 드시는 게 좋아요. 둘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더욱 중요합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상처 회복을 돕는 게 다 단백질이거든요.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콩. 이런 단백질 식품을 몇 끼 드세요. 고기는 소화가 안 되라고 하시는 분들은 생선이나 두부, 계란으로 드시면 됩니다. 특히 아침에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계란 하나,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이런 식으로요. 셋째,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채소와 과일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런 영양소들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줘요. 매 끼니마다 채소 반찬을 23가지는 드시고 하루에 과일도 한두 개는 드세요.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게 좋습니다. 김치, 나물, 샐러드. 어떤 형태든 좋아요. 중요한 건 매일 충분히 먹는 겁니다. 넷째, 칼슘과 비타민 D를 챙기세요.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집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골다공증 위험이 높죠. 그래서 칼슘과 비타민 D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 같은 유제품을 드시고 멸치, 뱅어포 같은 작은 생선도 좋아요. 두부에도 칼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쬐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매일 30분 정도는 밖에서 햇빛을 쬐세요. 겨울이나 흐린 날이 많으면
비타민 D 보충제를 먹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섯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해요. 하루에 68잔, 약 1.5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세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식사 전후로 물 한 잔, 운동 후에 물 한 잔. 이렇게 습관을 들이세요. 커피나 차도 좋지만 맹물이 가장 좋습니다. 탄산음료나 단 음료는 피하세요. 여섯째, 염분과 당분을 줄이세요.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달게 먹으면 당뇨 위험이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맛을 덜 느끼니까 자꾸 짜게, 달게 먹게 되는데 이게 건강에 안 좋아요. 간을 할 때 소금이나 간장을 조금만 넣으세요. 대신 다양한 향신료나 허브를 사용하면 맛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든 음식, 가공식품은 피하세요. 과자, 빵, 케이크 같은 것들 말이죠. 단맛이 당기면 과일을 드세요. 일곱째,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을 피하세요. 라면, 햄, 소시지, 냉동식품. 이런 것들은 편하기는 하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나트륨도 많고 첨가물도 많고 영양가는 떨어지죠. 가능하면 신선한 재료로 직접 만들어 드세요. 귀찮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이게 최선입니다. 여덟째, 적당량을 먹으세요.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됩니다. 배부를 때까지 먹지 말고 80% 정도 차면 수저를 내려놓으세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급하게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과식하기 쉽습니다. 아홉째, 영양제를 고려해 보세요. 음식만으로 모든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영양제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종합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칼슘. 이런 것들을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서 복용하세요. 단, 너무 많은 종류를 먹을 필요는 없어요. 10번째, 함께 먹으세요. 혼자 먹으면 식욕도 떨어지고 영양도 챙기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하세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영양도 균형 잡혀 있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으니 일석이조죠. 영양을 제대로 챙기는 것. 이것이 건강한 노화의 두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잘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세 번째 방법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입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병원에 뭐하러 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남자 어르신들이 그러시죠. 병원 가는 걸 꺼려하시고 검진도 잘 안 받으시고. 하지만 이게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많은 질병들이 초기에는 증상이 없거든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지어 암도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치료도 어렵고 회복도 더디고 합병증도 생기기 쉽습니다. 반대로 정기검진으로 조기에 발견하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질병은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 가능하고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꼭 받으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국가 건강검진을 빠짐없이 받으세요. 만 40세 이상이면 2년에 한 번씩 국가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표가 집으로 오면 꼭 받으세요. 미루지 마시고요. 여기에는 기본적인 혈액검사,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간 기능, 신장 기능 검사가 포함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많은 질병을 조기 발견할 수 있어요. 암 검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나이와 성별에 따라 해당되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받으러 가기 귀찮아 하지 마세요. 하루 투자로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요? 둘째,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세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시면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으세요. 약 먹기 싫어서 하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 질환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입니다. 약을 꾸준히 먹고 정기적으로 검사하면서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잘 따르세요.
약을 임의로 끊거나 용량을 바꾸지 마세요. 궁금한 게 있으면 솔직하게 물어보시고요. 셋째,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면서 증상을 무시하지 마세요. 갑자기 체중이 줄거나 계속 피곤하거나 통증이 지속되거나 출혈이 있거나 이런 증상들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특히 이런 증상은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 마이너스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마이너스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마이너스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마이너스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 마이너스 지속되는 기침이나 쉰 목소리. 이런 증상들은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으니 즉시 병원에 가세요. 넷째, 치과 검진도 잊지 마세요. 치아 건강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가 없으면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없고 그러면 소화도 안 되고 영양 섭취도 어려워집니다. 6개월에 한 번씩은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도 받고 이상이 없는지 검진도 받으세요. 충치나 잇몸병이 있으면 조기에 치료하고요. 틀니를 하신 분들은 틀니 상태도 정기적으로 확인받으세요. 잘 맞지 않으면 조정해야 합니다. 다섯째, 눈 검사도 받으세요. 나이가 들면 시력이 떨어지고 백내장, 녹내장 같은 안과 질환도 생기기 쉽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안과에 가서 검진을 받으세요.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거나 눈앞에 무언가 떠다니거나 시야가 좁아지는 느낌이 들면 바로 안과에 가세요. 여섯째, 예방접종을 챙기세요. 독감 예방접종은 매년 가을에 꼭 맞으세요. 65세 이상은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중요합니다. 폐렴은 노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질병이니까요.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고려해보세요. 대상포진에 걸리면 정말 고생하거든요. 일곱째, 건강기록을 남기세요. 검진 결과, 진단명, 복용하는 약 목록. 이런 것들을 수첩이나 노트에 기록해두세요. 병원을 바꾸거나 응급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혈압이나 혈당을 집에서 재시는 분들은 그것도 기록하세요.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면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 여덟째, 약을 제대로 복용하세요. 처방받은 약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용량대로 드세요. 약을 잘 챙겨 먹기 위해 알람을 맞춰놓거나 약 정리함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으시면 약국에 가서 약 조정을 받으세요. 중복되는 약이 있을 수도 있고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도 있거든요. 정기적인 건강검진, 이것이 건강한 노화의 세 번째 비결입니다. 예방과 조기 발견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마이너스. 네 번째 방법은 충분히 쉬고 잘 자세요입니다. 나이 들면 잠이 안 와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벽 일찍 깨고 밤에 자주 깨고 깊이 자지 못하고 이런 수면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수면은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회복되고 면역력이 강화되고 뇌도 정리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잘 수 있을까요? 첫째,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주말이라고 늦게까지 자지 마시고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세요.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 있어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이 리듬이 안정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잠이 오고 깨게 됩니다. 저녁 10시나 11시쯤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나 7시에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시간을 정해서 지키세요. 둘째, 낮잠은 짧게만 자세요. 낮에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낮잠은 2030분 정도만 자는 게 좋아요. 그 이상 자면 깊은 잠에 빠져서 오히려 더 피곤하고 밤잠을 방해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짧게 눈을 붙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알람을 맞춰놓고 자세요. 셋째, 침실 환경을 편안하게 만드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해야 합니다. 너무 밝으면 잠이 안 오니까 암막 커튼을 사용하고 소음이 있으면 귀마개를 하세요. 온도는 182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을 깊이 못 자요. 침대와 베개도 중요합니다. 너무 푹신해도 너무 딱딱해도 안 좋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으세요. 넷째, 잠들기 전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는 일정한 활동을 정해두세요. 이게 몸에 이제 잘 시간이야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세요. 저는 잠들기 전에 항상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감사일기를 씁니다. 이 루틴을 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다섯째, 잠들기 전에 이런 것들은 피하세요.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마시지 마세요. 커피, 녹차, 홍차, 에너지 음료. 이런 것들이 잠을 방해합니다. 술도 피하세요. 술 마시면 잘 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술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자주 깨고 깊이 자지 못하게 만들어요. 무거운 식사도 피하세요. 저녁은 가볍게 드시고 잠들기 23시간 전에는 먹지 마세요. 스마트폰이나 TV도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끄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여섯째, 침대는 오직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침대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거나 독서를 하지 마세요. 침대는 오직 잠자는 곳이라고 몸에 학습시키는 겁니다. 잠이 안 오면 억지로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서 다른 방에 가세요. 가벼운 활동을 하다가 졸음이 오면 다시 침대로 가세요. 일곱째, 낮 동안 활동적으로 지내세요. 낮에 충분히 활동하면 밤에 잘 잡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걷기, 운동, 일상활동. 이런 것들을 하면 자연스럽게 피곤해져서 잠이 잘 와요. 하지만 저녁 늦게 격렬한 운동은 피하세요. 오히려 각성 상태가 되어서 잠을 방해합니다. 여덟째, 햇빛을 많이 쬐세요.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면 생체 리듬이 조절됩니다. 특히 아침 햇빛이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정도 햇빛을 쬐면 밤에 잠이 잘 옵니다. 아홉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걱정이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잠을 못 잡니다. 자꾸 이런저런 생각이 나서 뒤척이게 되죠. 앞서 말씀드린 스트레스 관리 방법들을 실천하세요. 호흡, 명상, 생각 바꾸기. 이런 것들이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에 걱정을 적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일 생각할 거야 하면서 메모해두고 머릿속을 비우세요. 10번째,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몇 주 이상 불면증이 계속되거나 코골이가 심하거나 자다가 숨이 멎거나 다리에 불편한 감각이 있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세요. 수면제는 의사 처방 없이 함부로 복용하지 마세요. 중독될 수 있고 낙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꼭 필요하면 의사와 상담해서 복용하세요. 충분한 휴식과 좋은 수면, 이것이 건강한 노화의 네 번째 비결입니다. 잘 자야 건강합니다. 마지막 5번째 방법은 마음 건강을 챙기세요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 건강만 생각하시는데 마음 건강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몸도 건강할 수 없습니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외로우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병에 걸리기 쉽고 회복도 더딥니다. 반대로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삶의 의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산다는 연구 결과도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을까요? 첫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외로움은 건강에 정말 나쁩니다. 흡연이나 비만만큼이나 해롭다는 연구도 있어요. 반대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가족, 친구, 이웃,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전화 한 통, 문자 하나라도 좋습니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아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 즐겁고 활력이 생깁니다. 봉사활동도 추천합니다. 남을 도우면서 보람도 느끼고 사람들과도 만나고 일석이조죠.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가세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둘째, 계속 배우고 도전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뇌는 계속 발달할 수 있어요.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계속 사용하면 계속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악기 배우기, 외국어 배우기, 그림 그리기, 컴퓨터 배우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걸 배워서 할 수 있게 되면 정말 뿌듯합니다. 나도 아직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기고 이게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퍼즐, 스도쿠, 바둑, 장기. 이런 두뇌 활동도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 하면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똑같은 상황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이제 늙었어, 아무것도 못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 경험과 지혜가 있어, 여유롭게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우울해지고 의욕이 없어집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활력이 생기고 건강해집니다.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찾아보세요. 작은 것도 좋습니다.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친구와 통화했다. 이런 것들요.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넷째, 취미 생활을 즐기세요.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는 활동 말이죠. 정원 가꾸기, 낚시,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독서, 여행, 사진 찍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취미 생활은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삶의 활력도 주고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다섯째, 웃으세요. 웃음은 정말 놀라운 치유력이 있습니다. 웃으면 엔도르핀이 나오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통증도 감소합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거나 웃음 요가를 하거나 방법은 많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신기하게도 억지 웃음도 효과가 있어요. 웃는 표정을 짓는 것만으로도 뇌가 행복하다고 착각합니다. 하루에 여러 번 크게 웃으세요. 웃음이 약입니다. 여섯째, 목표와 의미를 가지세요. 이제 할 일도 없고 살아야 할 이유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삶의 목적이 없으면 급격히 쇠약해집니다. 작은 목표라도 좋습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손주 생일 때까지 건강하기, 텃밭에서 토마토 키우기. 이런 것들이요.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찾으세요. 가족을 위해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좋아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좋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일곱째, 자연과 함께 하세요. 자연 속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나무를 보고 새소리를 듣고 흙을 만지고 바람을 느끼고 매일 공원을 산책하거나 화분을 가꾸거나 텃밭을 일구거나 자연과 접촉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연구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고 혈압이 내려가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여덟째, 명상이나 마음 챙김을 실천하세요. 명상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명상입니다. 하루 10분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맛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느낌에 집중하고,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불안이 줄어들고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아홉째, 자신을 아끼세요. 나이가 들면 자꾸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나는 쓸모없어, 나는 짐이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가끔은 자신에게 선물도 하고 칭찬도 하세요. 오늘도 잘 살았어.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10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아무것도 하기 싫거나 잠을 못 자거나 식욕이 없거나 죽고 싶은 생각이 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정신 건강도 신체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감기 걸리면 병원 가듯이 마음이 아프면 상담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도움을 청하세요. 마음 건강, 이것이 건강한 노화의 5번째이자 마지막 비결입니다. 마이너스. 여러분, 지금까지 건강한 노화를 위한 5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움직임을 멈추지 마세요. 둘째, 영양을 제대로 챙기세요. 셋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넷째, 충분히 쉬고 잘 자세요. 다섯째, 마음 건강을 챙기세요. 이 5가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드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흐르니까요.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새고 체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걸 거부하거나 슬퍼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가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활기차게 나이 들 것인가, 병들고 쇠약하게 나이 들 것인가. 이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를 실천하면 여러분은 분명히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100% 보장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늙었어. 이제 와서 뭘 해도 소용없어 하지 마세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60대에 시작해도 70대에 시작해도 80대에 시작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5가지를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만 골라서 시작하세요. 산책부터 시작할까요? 그럼 오늘 저녁 식사 후에 동네 한 바퀴 걸어보세요. 식사를 개선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오늘 저녁에 단백질 반찬 하나를 추가해 보세요. 건강검진을 받고 싶으신가요? 그럼 지금 당장 전화해서 예약하세요. 수면을 개선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오늘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마음 건강을 챙기고 싶으신가요? 그럼 지금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나가 습관이 되면 다음 것을 추가하세요. 그렇게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몇 달, 1년이 지나면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졌구나. 활력이 생겼구나 하고요. 제 친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분은 70세에 건강이 정말 안 좋았어요. 고혈압, 당뇨, 관절염, 여러 가지 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하고 식사를 개선하고 약을 꾸준히 드시고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셨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혈압도 안정되고 혈당도 조절되고 체중도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고 활력이 넘칩니다. 70세에 시작했는데도 이렇게 좋아졌어요. 만약 더 일찍 시작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때입니다. 내일보다 오늘이 더 젊어요. 건강한 노화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 하는 겁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병원 신세를 지며 힘들게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건강하게 활기차게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싶으신가요? 답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을 오늘 배우셨습니다. 움직이고 잘 먹고 검진받고 잘 자고 마음을 챙기세요. 이 5가지면 충분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날은 잘 될 거고 어떤 날은 안 될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계속 시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건강한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건강하고 활기차고 의미 있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건강이 필수입니다. 건강해야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건강한 노화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갑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긴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투자할 시간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에요. 내가 건강해야 가족들이 걱정 안 하고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자신을 아끼세요. 자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마이너스. 여러분, 오늘 함께한 시간이 의미 있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노화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오늘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움직이고 잘 먹고 검진받고 잘 자고 마음을 챙기세요. 이 5가지를 기억하세요.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화를 후회 없느니 응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